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빛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월 1,500만 원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향했던 한국인 청년들의 끔찍한 현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국제 범죄의 실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인 광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간단한 IT 업무. 월 1,000만 원 이상 가능. 숙식 무료 출퇴근 차량 제공. 누구라도 혹할 만한 조건이었죠. 최근 물가와 취업난을 생각하면 이게 진짜라면 평생 기회라고 느낀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말 그대로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A씨는 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는 한 남자가 회사에서 나왔다며 픽업을 했고 그를 차에 태운 뒤 3시간 넘게 외딴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닿은 곳은 높은 담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복합 건물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보안이 철저한 회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회사가 아닌 감금소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업무는 IT 기술이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였습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메시지를 만들어 보내고 계좌를 유도하는 작업을 시켰습니다. 거부하자마자 그는 곧바로 폭행당했습니다. 전기 충격기와 쇠파이프로 일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협박과 함께였습니다. 그렇게 어씨는 100일 넘게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식사는 하루 2번, 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도망치려 하면 한 번 더 움직이면 파묻어버리겠다, 불태워버리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현지에서 시신이 불태워진 사례도 있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살아 돌아갈 수 없다는 공포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이런 피해는 어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후 감금 피해를 신고한 한국인만 330명에 달합니다. 2021년엔 사건뿐이던 신고가 3년 만에 수백 배로 폭증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조직들이 더 교묘하고 더 넓게 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고수익 해외 취업 사기는 대부분 SNS, 유튜브, 텔레그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어로 작성된 구인글, 실제처럼 보이는 기업 로고, 심지어 위조된 계약서까지 제공합니다. 여권 사본을 요구하고 항공권까지 대신 예매해주기도 하죠. 피해자는 안심하고 출국하지만 그 비행기가 사실상 감금행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과 시아누쿠빌 지역엔 이런 조직들이 점점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 태국, 베트남, 대만 등 각국 청년들이 노예처럼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가짜 결제 사이트 운영 등을 강요당합니다. 작업실엔 24시간 CCTV가 있고 감시 인원이 언제나 눈을 부릅니다. 심지어 한 칸당 10명 이상이 갇혀 화장실조차 자유롭게 쓰지 못한 채 일했습니다. A씨는 우연히 텔레그램을 통해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한국인입니다. 감금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그 메시지가 한국까지 전달됐고 이를 계기로 현지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매수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구조됐고 그는 160일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있던 방 바로 옆에도 한국인이 3명 더 있었다. 아직 거기서 나오지 못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지난 8월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역시 고수익 해외 IT직 제안에 속아 출국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지속적인 고문 끝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캄보디아 검찰은 중국인 3명을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했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한국인 피해자들의 구조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참극이 벌어지는데도 정작 외교부 신고 절차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감금 상태의 피해자가 신고하려면 위치, 연락처, 건물 사진, 여권 사본, 심지어 구조 요청 영상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마저도 본인 직접 신고만 가능했습니다. 즉 제3자가 대신 신고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감금된 상태에서 사진과 영상까지 찍어 보낸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결국 정부는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불러 한국인 대상 인신매매 및 감금 범죄를 즉시 근절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은 특별 여행주의보로 격상됐습니다. 즉 사실상 여행 금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백 명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단순한 해외 취업 사기가 아닙니다. IT를 내세운 신종 인신매매, 디지털 노예 노동에 가깝습니다. UN 인권기구는 이 현상을 사이버 노예제로 규정하며
중국계 범죄 조직, 동남아 각국의 부패 경찰, 그리고 방관하는 국가들의 공모 관계를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런 범죄가 가능했던 건 너무 좋은 조건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국가 간 협력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의 절박함이 이런 범죄 조직에 이용된 겁니다. 고수익 IT 간단한 일이라는 키워드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감금소로 걸어 들어간 셈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등지에는 한국인을 포함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트북 앞에서 누군가를 속이는 글을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도 누군가에게 구조받길 간절히 바라며 말이죠.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유혹. 하지만 그 뒤엔 인신매매와 폭력이 있습니다. 잠깐의 기회가 평생의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대책도 개인의 경각심도 이제는 늦출 수 없습니다. 달빛 브리핑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더 이상 이런 지옥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기까지 달빛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